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캐스퍼 순수 전기차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캐스퍼 가솔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되는 캐스퍼 EV인데요. 과연 캐스퍼 EV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캐스퍼 전기차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내연기관 캐스퍼의 순수 전기차 버전이며 49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비슷한 급의 기아 레이 EV가 35.2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과 비교해보면 꽤나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었느냐인데요. 캐스퍼 EV에는 NCMA, 즉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하여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앞서 출시한 기아 EV3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죠. 그에 따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15인치 휠 기준으로 315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레이 EV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210km 주행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고 1세대 미니 전기차가 159km로 인증받은 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긴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탑재로 인해 내연기관 캐스퍼 대비 길이가 23cm 길어져 더 넓은 2열 공간과 트렁크 용량을 확보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며 실내외 V2L은 물론이고요. 조수석 통풍 시트, 서라운드 카메라, 디지털 키, 10.25인치 디스플레이 등등 내연기관 캐스퍼에는 없었던 편의사항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어져 경차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차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전기차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경차 2기를 포기한 캐스퍼 전기차의 크기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전장은 가솔린 대비 무려 23cm가 길어졌고 전폭은 15mm 증대, 전고는 동일하며 휠 베이스는 18cm가 길어졌습니다. 상당히 크기를 키운 것이 인상적이고요. 공간 효율 끝판왕인 레이 EV와 비교해보면 전장, 전폭, 휠 베이스 모두 다 캐스퍼 전기차가 더 큽니다. 전고에서는 역시나 레이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캐스퍼 가솔린은 998cc 3기통 가솔린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을 제공하며 4단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는 35리터로 최고 연비 14.3km/L를 기준으로 가득 채웠을 때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죠. 출력은 1.0 자연흡기 엔진이 76마력의 토크 9.7을 발휘하고 1.0 터보 엔진이 100마력의 토크 17.5를 발휘합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경우 49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15인치 휠 기준 315km 주행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NCMA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출력은 115마력의 토크 14.9를 발휘합니다. 레이 전기차는 35.2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210km 주행이 가능하고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출력은 86마력의 토크 15.0을 발휘하죠. 종합적으로 스펙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캐스퍼 전기차가 갖는 장점이 가장 커 보여요. 아마 배터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앞서 캐스퍼 EV는 NCMA 배터리고 레이 EV는 LFP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두 배터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는데요. 일단 가격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높고 LFP 배터리가 저렴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이 높고 리튬 인산철은 낮고요.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좀 더 우수합니다. 다만 전기차에서 가장 걱정하는 열 폭주 현상, 즉 화재 가능성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LFP 배터리가 더 높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꼭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LFP 배터리라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방식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캐스퍼 EV가
캐스퍼 가솔린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 캐스퍼 전기차를 사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캐스퍼 EV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캐스퍼는 가솔린 말고 전기차로 사야 된다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더욱 커진 크기입니다. 캐스퍼 EV는 가솔린 대비 전장 23cm, 휠베이스 18cm가 길어져 2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졌고 가솔린 대비 트렁크 용량은 47L가 늘어났습니다. 캐스퍼는요, 1인 차박용으로도 인기가 있는 차량인데 전체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휠베이스는요, 경차의 한계점이었던 고속주행 안정성을 확대시켰고 배터리 탑재로 인한 낮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코너링 성능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운동 성능 부분에서도 확실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캐스퍼의 경우 전자석이 폴딩이 되는 획기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공간 활용도를 가졌고요. 2열 바닥의 경우 평평하게 되어 있어 2열 승객들도 이제 더욱 쾌적한 캐스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급의 어떤 수입차를 가져와도요, 공간 효율 부분에서는 캐스퍼를 이길 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라진 진동과 소음입니다. 캐스퍼 가솔린은 3기통 가솔린 엔진에 4단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일단 3기통 엔진의 떨림과 진동은 주행 중에나 정차 시에 꽤나 운전자에게 거슬림을 전달하는 부분이며 4단 변속기의 변속 역시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당연히 출력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함도 분명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캐스퍼 EV의 경우는요,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부터 높은 토크가 발휘되기 때문에 115마력의 토크가 15 정도라고 하더라도요, 시내 주행에서 큰 답답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가솔린 캐스퍼 모델보다는 훨씬 그 답답함이 적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더 개선된 옵션 사양입니다. 캐스퍼는 전기차가 되면서 인테리어를 비롯한 옵션 사양을 경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거 업그레이드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가 캐스퍼 가솔린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는 캐스퍼 전기차입니다. 아마 캐스퍼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단번에 차이점을 알아차리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과 도어 트림을 볼 텐데요. 도어 트림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되었고 스티어링 휠, 즉 핸들 디자인 역시나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계기판 역시나 10.25인치 LCD 계기판이 적용되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까지 지원됩니다. 확실히 이건 아반떼급으로 옵션을 끌어올렸고요. 중앙 디스플레이 역시나 10.25인치로 그 크기를 키웠고 조석 앞쪽에는 기존 A타입만 있던 포트가 A타입과 C타입을 모두 제공하게 바뀌었고 운전석에만 있던 통풍 시트는 조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기어 변속 방식인데요. 캐스퍼 가솔린은 센터 콘솔에서 이렇게 잡아서 드르륵 하는 방식으로 제공했었다면 캐스퍼 전기차는 최신의 전기차들처럼 핸들 오른쪽 뒤에 컬럼식으로 돌려서 기어 변속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여 센터 콘솔에서의 수납 활용도를 높였고 그 자리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셈인데요. 제가 만약 캐스퍼 가솔린 오너였다면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키 2와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오토홀드 등등 경차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캐스퍼가 경차였던 걸 생각해 보면 이 급에 이런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가상 엔진 사운드, 그리고 급발진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이건 캐스퍼 EV를 시작으로요, 앞으로 모든 전기차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기능이고요. 실내외 V2L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심지어 외장 컬러는 무려 5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유광 3가지, 무광 2가지인데요. 버터크림 옐로우 펄과 시에나 오렌지 메탈릭, 그리고 드디어 블랙이 추가되었습니다. 무광에는 에어로 실버 매트와 더스크 블루 매트가 추가되었죠.
예쁘고 멋진 컬러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캐스퍼 EV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테리어 역시나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는데 베이지, 카키, 브라운 투톤입니다. 버터 옐로우로 상큼하게 포인트를 주었는데 저는 이 컬러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만약 캐스퍼 EV를 산다면 무조건 인테리어는 이 컬러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경제성 유지비입니다. 일단 캐스퍼 EV를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저녁 8시쯤에 충전기를 물린다라고 했을 때 49kWh 용량의 배터리를 0에서부터 100까지 완충하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5,000원이라고 잡으면 5,000원으로 무려 315km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캐스퍼 가솔린의 경우 가득 주유했을 때 대략 61,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평균 가솔린 가격이 1,744원이고 캐스퍼의 연료 탱크가 35리터인 걸 감안했을 때 풀 주유하면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가장 연비 효율이 높은 14.3km/L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요. 물론 경차는 유류세가 환급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충전비가 훨씬 더 저렴하고요. 유류비뿐만 아니라 기타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계열의 소모품도 전기차 캐스퍼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물론 캐스퍼 전기차가요, 경차를 포기하여서 경차일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전기차에서는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차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걸 잘 고민을 해서 크기를 늘렸겠죠. 하지만 아직 전기차 캐스퍼의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퍼 전기차가 얼마에 출시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가솔린 가격 대비 너무 높으면요, 유류비와 각종 유지비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메리트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의 차별성입니다. 캐스퍼 가솔린은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 선택 시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가 추가되면서 총 3가지의 외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캐스퍼의 특징은 앞서 출시된 아이오닉 계열이 그렇듯 파라메트릭 픽셀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점인데 그 점 하나만으로도 전기차의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가솔린 캐스퍼를 한 번에 구형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분 변경 모델처럼 느껴질 정도의 램프 디자인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앞, 뒤에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길이도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실물로 캐스퍼 전기차를 보게 되면 아예 다른 차 느낌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휠 디자인 역시나 전기차에 어울리는 세련된 새로운 휠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기차답게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없애버렸고 해당 위치에 충전구를 배치했습니다. 후면 주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 분들에게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캐스퍼는 높이가 엄청 낮은 타이칸 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퍼에 프론트 하단이 긁힐 우려가 없고요. 서라운드 카메라도 옵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차가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면 주차 시에 어려움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후면부에서의 변화 역시나 램프류가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상단의 브레이크 등과 리어 램프가 모두 픽셀형으로 바뀌었고 하단의 리플렉터와 방향시등 역시나 디자인이 더욱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리어 범퍼의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나 더 크고 과감해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 덕분에 좀 더 탄탄해 보이는 그런 SUV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캐스퍼 EV가 가솔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더욱 커진 크기, 두 번째, 진동과 소음, 세 번째, 개선된 옵션, 네 번째, 경제성, 마지막 5번째, 디자인 차별화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싸게 출시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가솔린 캐스퍼보다는 캐스퍼 전기차를 사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캐스퍼를 리뷰하다 보니까 하루빨리 캐스퍼 전기차를 시승해보고 싶어졌는데요. 추후에 직접 시승을 통해서 캐스퍼 EV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퍼 EV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